그러니까 6월 28일 기준 카고프레스가 알려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킵합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인천항만공사죠. IPA하고 국제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서요. 지난 6월 21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제1기 IPA 국제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입교식을 갖고 강의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 4일까지 그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총 61명이 지원하는 등 대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서류 전형과 사전 면접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인원 제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 22명의 교육생을 선발했습니다. 교육은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국국제물류연수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비는 인천항만공사가 전액 지원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한국국제물류협회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의 위탁 사업으로 해서 지난 2012년 6월부터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 직전까지 총 17기 9년간 총 588명의 수료생 중에 500여 명이 물류업계에 취업하면서 80%를 훨씬 상회하는 취업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IPA 1기 학생들의 취업과 교육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2020년 세계 항공화물 포더 항공화물 실적만 갖고 탑 25 실적이 매년 나오죠. 최근 항공화물 시장 컨설팅 업체입니다. 암스트롱 앤 어소시에이트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작년 기준이죠. 글로벌 탑 25 포더 실적이 발표됐어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상위 포대들이 전년 대비 취급 실적은 마이너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만 매출과 수익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DHL 글로벌 포더가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서 1위를 사수했고 2위인 큐네나겔도 마찬가지로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들 1, 2위들의 실적 감소는 마이너스 한 12%대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지난해와 그대로였다라는 것이 주목됩니다. 3위는 예상하던 대로 DSV 파날피나입니다. 파날피나를 합병한 것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최근 무서운 속도로 최상위 그룹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선사들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최근 컨테이너 운임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이 해운업계 간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은 이거예요. 지난 2018년이죠. 목재 수입 업체들이 국내 해운선사들이 동남아로 운항하는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서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재 수입 업체는 당시 이제 해운업계가 어렵고 운임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신고는 철회했지만 공정위는 담합이 의심된다면서 직권조사를 계속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공정위가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가격 담합 혐의라고 제재 절차를 착수하겠다라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해운업계는 업계 공동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해운법과 정부 해운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만약 공정위 주장대로 해당 정기선사들이 수천억의 과징금이 부담된다면 해운 산업 재건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고 외교 마찰, 보복 조치, 선박 대량 매각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입 파주에게 안정된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서 비판하고 나섰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운 대란에 가까운 시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입 파주도 더욱 어려울 텐데
요번 그 과징금으로 선사들의 영업이라든가 서비스를 위축시킬 경우 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해운 물류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아무리 공정위가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 시국과 물류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이번 탁상공란식 결정을 내리면 우리나라도 제2 한진해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앞선 글로벌 탑 20 통계하고 연관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파날피나를 인수하면서 급속도로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DSV 파날피나가 아마도 조만간 세계 최대 포더로 등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가 나왔어요. 최근 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우리가 TI라고 부르는 분석기관에서 DSV 파날피나가 어질러티를 인수가 완료될 경우 항공운송 시장은 물론이고 해상운송 시장에서 수익 측면에서는 세계 최대 화물 운송 업체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 예상했습니다. 당초 이번 어질러티 M&A 결과로 글로벌 화물 운송 시장에서 순위 상승은 예상이 됐어요. 하지만 1등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들이 좀 엇갈렸는데요. TI는 항공 및 해상 운송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실적 분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TI 발표를 좀 살펴보면요. 글로벌 프레이트 포워드 마켓 2021에서 그러니까 2021년 기준, 올해 기준의 실적은 이제 내년에 나오겠습니다만 큐네나게를 현재 시장 리더로 선정했습니다. 총 매출은 한 115억 유로를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다음으로 DHL 글로벌 포워딩 DGF를 109억 유로로 매출 기준으로 2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번에 어질러티 인수를 합병시킨 DSV 파날피나는 매출 99억 유로로 3위 정도로 랭크됐어요. 어질러티는 28억 유로로 12위가 예상됐죠. 그래서 이들 업체를 합칠 경우 2021년 하반기에 합병이 다 마무리돼서 실적을 합칠 경우는 단숨에 세계 1위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자, 단신입니다. 키파가 한국국제물류협회가 7월 1일 물류기업 글로벌 혁신 성장을 위한 신남방, 신북방 정책 연계 사례 및 미래 물류시장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갖는다는 소식입니다. 개최 장소는 상공회의소회관 중회의실 A입니다. 우리 물류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내용이 좀 튼실한 세미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DHL 익스프레스가 특송시장이죠. 아시아 특송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DHL 익스프레스의 임원은요. 아시아 역내 42개국 국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거의 그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DHL 익스프레스는 최근 호치민의 주위에 전용 서비스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노이, 홍콩 등등의 화물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잇따라 해외 전시화물 운송 용역 입찰을 내걸고 있습니다. 먼저 9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있는 2021년 전남도 도림미술관 하반기 국제전이죠. 작품 23점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운송해야 되고 설치, 철거, 용역까지 한꺼번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찰을 최근 개시했습니다. 배정 예산 한 1억 1천만 원 정도고 6월 30일 날 입찰은 마감이 됩니다. 서울대 역시 입찰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최근 서울대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가 열차 모형에 대한 수출입 운송 통관 대항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용역은 그 오스트리아 국외 실험을 통해서 국내에서 제작된 열차 모델을 국외로 반출한 후 발주처가 지정된 위치까지 다시 운반을 완료하고 국내 반입 시에도 발주처가 지정한 위치까지 운송하는 계약 내용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총 사업 예산은 한 6,200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찰 마감은 7월 2일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는 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